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기업은 발전설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신재생 관련 기자재 등을 제작해서 국내외 플랜트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과거에 크게 한번 올랐었고 이후 10년 넘게 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020년도에 다시 반등을 했지만 최근까지 다시 좀 눌리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 에너지 관련 이제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짧게 좀 테마성으로 가는 거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외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장기 투자는 피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급격한 하락세는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자,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세에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연출이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대부분 많이 물려 계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일부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도 조금은 계시겠지만 거의 다 물려 계신 구간이고, 이제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같은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조금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포지션 변경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 최근에 좀 올라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는 거의 한 자릿수를 계속 기록을 했지만, 자, 최근에는 두 자릿수를 종종 기록을 해주면서 확실히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대차장고도 보시면 조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온 건 맞는데, 어쨌든 6월 말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14조 7천, 15조 6천, 자,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눌립니다. 9조 1000까지 떨어졌고요. 자, 이후로 다시 한번 개선이 됩니다. 11조 가까이 나왔네. 11조, 15조, 17조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자,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1조 횡보하다가 자, 적자 크게 눌립니다. 자, 그리고 8천, 그리고 1조 1000, 1조 2000 조금씩 이제 분발을 해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고요. 자, 당기순이익은 적자 기간이 좀 더 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크게 눌렸다가 자, 재작년에 개선, 그리고 작년에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올해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부채 비율 보시면 300, 자, 과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250, 160 조금씩 떨어지고 128, 작년에서 횡보. 그래서 일단 10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 뭐 적자 계속 기록을 했고, 이후에 재작년에 또 실적이 나아지면서 10 정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작년에 또 다시 한번 적자, 그리고 올해 6.4 정도. 일단 뭐 올라주긴 했지만 다시 그러니까 개선이 되긴 했지만 뭐 훌륭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배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로만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 차익으로만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21.4배, PBR은 1.3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싸 보이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살짝은 고평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여전히 비싼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5% 괜찮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일단 2분기 이제 수주 잔고가 증가를 했고요. 자회사 실적에 힘입어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2분기. 자, 그리고 상반기 기준으로 에너빌리티 부분 수준은요 5조가 좀 넘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의 6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수주 상황이 되겠고, 이제 주요 수주 프로젝트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보령 신복합 주기기 공급이 있고,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요게 좀 규모가 크네요. 거의 3조 가까이 되고, 카자흐스탄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 첫 SMR 프로젝트 주단 소재 제작 착수에 이어 연말에는 본격적인 원자로 기자재 제작에 돌입하는 등 이런 SMR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지난 21일 국방과학연구소와 터빈 베인 그리고 그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 및 후가공 과제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던 이 동사가요, 항공용 가스터빈 이제 엔진 핵심 부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주목이 되고 있냐면요. 일단 뭐 확정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이 국방부가 KF-21과 복합편대를 이루는 무인기 가오리를 개발을 할 때 동사의 항공용 가스터빈 채택할 가능성도 이제 일단은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지금 당장의 뭐 모멘텀은 아니지만 이제 잠재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당연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아직은 좀 기대감 생기는 정도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16일 대구시와 친환경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에 따라서 대규모 양극재 공장이 인접한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2차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순도 탄산 리튬 회수 공장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2차전지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내용 자체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뭐 위험한 구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짝은 고평가 구간에 있고, 물론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당장에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뭔가 이런 재료가 필요한데, 이제 향후 이제 괜찮은 이런 소식들은 있지만 지금 당장에 올라갈 만한,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 그래서 모멘텀의 부재로 인해서 일단 반대 의견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보유 중인 분들 목표가를 드리자면요, 일단은 조금 많이는 못 드려요. 저는 2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까지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선 볼 수 있겠고, 2만원 넘게 목표가를 좀 보시려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이제 뉴스라는데 호재들이 좀 들어오면 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일단 2만원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린 분들 대응 방법은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2만원 위에 계신 분들, 평단이 2만원 위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 한번 무조건 타주셔야 돼요. 그래서 2만원, 웬만하면 2만원 밑으로 평단 빼주시고요. 자, 그리고 2만원 밑에 평단이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물을 안 타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여러분들 2만원 밑에 있는데 저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살짝 좀 더 물을 타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2만원 거의 근처에 계신 분들만 살짝 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만원 위에 계신 분들만 물 타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